7월 초입에 찾아온 늦장마로 전남에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폭우로 3명이 목숨을 잃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광양에서는 토사가 주택을 덮치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폐허로 변해버린 현장 다시 찾았습니다. 사흘 동안 폭우를 쏟아낸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10일까지는 지역에 따라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포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가 회계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8월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연말까지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대 5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전남 지역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고 1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틀 동안 내린 비로 장흥과 해남, 광양에서 각각 1명씩 모두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오후 장흥군에서 물꼬를 확인하기 위해 농경지에 나갔던 70대 남성이 7일 오전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남에서는 주택이 침수돼 60대 여성이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고 광양에서는 산사태로 80대 여성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중호우로 471세대 77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56세대 68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도로 23곳과 소하천 17곳도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유실됐습니다. 또 24,744헥타르의 논과 172.4헥타르 밭이 침수됐고 닭과 오리 21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3단계를 운영하며 추가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 사흘간 쏟아진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곳곳에 소나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광주기상청은 8일 오전 4시를 기해 전남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 예비특보가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5일 이후 전남에 최대 5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낸 장마전선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보여 특보를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해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또 오는 10일까지 대기 불안정에 따른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는 9일 오후부터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곳곳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광양에서는 경사지 붕괴로 주민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저희 취재진이 해당 마을을 다시 찾았는데요. 복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지만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쪽잠을 자며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광양 경사지 붕괴 사고 현장. 파손된 건물 잔해를 치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군부대 등의 도움으로 조금씩 치워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을은 여전히 처참한 모습입니다. 복구가 시작되면서 피해가 드러난 집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쏟아진 흙더미가 지방까지 들어오면서 이 집도 큰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마을 주민들은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쪽잠을 자거나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그건 이렇게 집이 됐어요. 내가 부야가 나갔어 안 나갔어? 사람이 죽어버리겠다 그냥 내가. 근데 이걸 뭐 보상을 해줄란가 안 해줄란가 뭐 그것도 나는 모르지. 그러면서 철저한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경사지 위쪽 공사 현장에서 위험 신호가 여러 번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해당 부지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전원주택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주민들은 3차례 민원도 제기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토로합니다. 저 공사를 할 때 민원을 3번 넣었어요.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 아니한 그런 거 좀 있다고 봐야죠. 조사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인허가나 민원 처리 과정에서 행정상 문제가 없었는지도 광범위하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7일 전남경찰은 광양시청과 공사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한 거 자료하고 추후 이제 자문단에서 조사 결과 합동 감식 결과 나오면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수사할 예정입니다. 합동 감식 결과가 나오고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를 모두 마치려면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막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시가 휴업을 예고했던 시내버스의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과 지원 규모는 사실상 시민 참여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권이 넘어간 상태인데요. 다음 달이면 1차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목포 시내버스 업체는 목포시에 휴업을 신청했습니다. 거듭된 적자 운영 때문에 인건비조차 건지기 어려워 7월부터 휴업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목포시의회와 시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습적으로 휴업을 결정한 건 목포시의 지원을 더 받기 위한 꼼수이자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는 행위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목포시에서는 사고까지 박탈을 좀 해서 시민을 볼모로 한 이런 버스회사의 잘못된 만행을 이번에는 제대로 절퇴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소외계층들이라든가 우리 학생들이 이 발목이 잡히는 데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일방적으로 행동하게 만든 것도 목포시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시민들의 반발에 목포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휴업 신청을 반려하고 정상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시민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출하면 적극 검토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요. 목포시에서 가장 적합한 어떠한 방법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에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3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시내버스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연말까지 휴업 중단을 요청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회계 감사를 권고한 뒤 감사 기간을 선정한 상태입니다. 위원회는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 실태와 재무 구조를 철저히 분석해서 다음 달 감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게 회사가 실시한 회계 감사가 아니라 목포시와 목포시 공론화위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실시한 회계 감사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주십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감사 결과 발표에 이어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 철저한 회계 검증을 통해 완전과 준공영제는 물론 또 다른 방안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올해 말까지 목포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 신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신안군은 7일 오후 5시 반을 기해 경기도 시흥에서 자녀와 접촉한 주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을 기준으로 신안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가 7월 한 달 동안 4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주요 접종 대상은 지난달 예약자 가운데 미접종자, 고3 수험생과 교직원, 50대 시민, 중증 장애인 등 모두 4만 4,203명입니다. 순천시는 지난달에 예약을 했지만 접종하지 못한 60세 이상 고령층과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심리적 불안 증세가 있는 시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이른바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은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 가운데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를 호소하면 목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 관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돕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올해에는 목포의 의료기관 12곳이 협약을 맺고 의료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시 소유 재산에 허가 없이 송전탑을 설치하고 송전선로를 가설한 한전에 대해서 변상금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보면 공유재산상에 설치된 송전탑과 선화지는 지자체와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을 해야 하는데 순천시의 자체 조사 결과 한전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사용 계약을 맺지 않은 94필지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순천시는 해마다 800만 원의 대부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2025년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형 테마파크 관광단지가 여수시에 생길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회양면 나진리 51만 제곱미터 부지에 호텔과 풀빌라, 로지를 비롯한 복합 레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6일 착공식을 열었으며 장마가 끝나는 8월에 루지 시설을 착공하고 12월부터 호텔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고용노동부의 전국 지자체 일자리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양시는 산단에 34개의 기업을 유치해 1조 3천여억 원, 970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얻은 점과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과 여성 고용률이 높아진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광양시는 7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고흥군이 마리안느 마가레 봉사대상의 첫 번째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간호부문에는 미국 소수민족을 위해 의료 지원을 해온 재외 한인간호사회 총회장인 강선화 씨가, 봉사부문에는 38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며 국내 해외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온 박희성 씨가 선정됐습니다. 올해 1회를 맞은 마리안느 마가레 봉사대상은 평생에 걸쳐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위해 헌신한 두 간호사의 봉사정신을 계승하고자 제정됐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의 행정 통합을 위한 용역이 본격화됩니다. 전남도와 광주시, 광주전남연구원은 이달 중 용역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과업 내용 등도 실무 회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할 예정인데요. 용역에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과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대구, 경북 행정통합 등 선행 논의 사례를 토대로 행정통합과 경제통합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지역에 맞는 방식을 찾아갈 방침입니다. 특히 시도 및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역은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진행하며 관련 예산은 전남도와 광주시에서 각각 2억 원의 용역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단 용역 기간이 1년인 만큼 본격적인 실행 논의는 민선 8기에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가 3년 동안의 급여 전액을 장학사업기금으로 기탁했습니다. 명군수는 후보 시절부터 무보수로 군민에게 봉사하고 싶다며 급여 반납을 약속했는데요. 이에 따라 재임 동안 월급과 수당 등 급여 전부를 해남군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보관해왔습니다. 명군수는 이번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지난 3년 동안의 급여 2억 4,800만 원 전액을 장학사업 기금으로 기탁한 것입니다. 명현관 군수는 군민들에게 봉사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군수직을 수행하겠다는 각오로 급여 반납을 실천해왔다며 적절한 시기에 군민들께 되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쁘고 우리 해남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에 쓰일 수 있게 돼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영암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2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7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영암군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지역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과 농산업 고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촌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한 사업을 지원해 지역 인재 육성과 조직화, 로컬푸드 유통 기반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라남도 의회의 마지막 예산결산위원장에 차영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진의 차영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무안의 나광국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두 20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임기는 1년인 내년 6월 말까지이며 전라남도와 교육청 등의 예산결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기견들이 들깨떼로 변신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양계장을 습격하는가 하면 소 축사까지 공격하는데요. 이 때문에 닭과 송아지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또 농작물을 망쳐놓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까지 위협해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차없이 내다버린 인간들에 대한 복수일까요? 반려견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유기견의 역습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온 세상은
환해졌지만